네, 뉴스 정면 승부 이동영 작가의 휴가 또 겸 자가격리 때문에 잠시 대타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PD를 했었던 김우성 PD고요. 정면 승부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고퀄리티 정치 토크 여의도 정면 승부 시간입니다. 여야 의원 두 분 전화로 연결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재정입니다. 네, 자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중 의원입니다. 네, 이렇게 전화로 뵈면 사실 라디오에서는 좀 답답할 수 있는데 코로나19로는 또 더 안전한 대책이어서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자, 오늘은 전화로 토론을 진행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두 분의 이 발언권을 지목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가장 또 SNS에 많이 언급되고 크리스마스 연휴를 달궜던 이슈인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업무 복귀입니다. 법원이 이 집행정지 신청 인용하면서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는 이제 잠시 중단이 되고 업무 복귀한 상황인데 여당 입장이 참 먼저 들어야 될 것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어떠신가요? 네, 법원 판결 내용 이제 존중을 한다라는 메시지는 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네. 우선 이 판결 자체로도 윤석열 총장에 대한 면죄부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집행정지라는 것 자체가 한시적으로 본안에 대한 결론이 있을 때까지 정지를 하는 것이지 이것 자체가 결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어떤 판단이 끝난 것처럼 내용들을 활용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꼼꼼히 따져보면 윤 총장 주장이 그거였잖아요. 정치적 목적화의 보복성 징계다. 그랬는데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보복성 징계 아니라 당신이 잘못한 거 있어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징계다라는 거죠. 판사 개인에 대한 정보 수집이나 이런 부분들도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된 거고 무엇보다 감찰 방해에 대해서는 이제 소명이 있었다라고 봤습니다. 채널A 사건이죠.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절차 과정에서의 일부 내용들에 대해서도 이제 비판이 조금 있는데요. 네. 징계 자체가 보복성인 건 아니지만 제조기용 가반수, 출소기용 가반수 찬성으로 기피 여부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피 신청, 피기피 신청인이죠. 네. 참여한 내용에 대해서 법원이 제동을 건 거죠. 그런데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법원이 그와 같이 해석을 해버리면은 법이 정한 어떤 의결 정족수 자체를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되는 셈이다라는 거죠. 예. 아마도 법원이 이 부분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심의와 의결을 구분하지 못한 거죠. 심의라는 것은 논의한다는 거고 또 의결에 참석하는 것과 의사에 참석하는 것과 의결에 참석하는 건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기피 신청 받은 자도 기피 절차에 출석해서 그 의사 정족수에는 포함이 되지만 다시 얘기해서 이제 제적이용 가반 출석이라는 것에는 포함이 되지만 의결에 참여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좀 아쉬운 게 법원이 또 인용한 판례 자체가 이미 의결까지 참석한 경우에요. 의결 정족수까지 본인을 포함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그런 사례를 인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명백히 법원이 조금 판단을 부족하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마치 이제 본안의 결과인 것처럼 윤석열에 대해서 선미점에 대해서 최종적 결과인 것처럼 이해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활용하거나 정치적으로 계속 인용해서도 안 된다는 점 명확합니다. 네, 징계 사유 본안에 대한 판단은 아니라 절차상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법원이 중단했다. 그러나 이 또한 다툴 여지가 있다라는 얘기로 요약해보고요. 야당 의원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성중 의원님. 네네. 우선 저는 그 판결에 대한 세부 내용보다는 큰 차원의 어떤 그 목적, 이번에 이런 판결을 하게 된, 이런 인용을 하게 된 검찰총장을 정직 2개월 정도 한다는 것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다. 이런 차원에서, 큰 차원에서 이렇게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많은 국민들이 안도의 한숨도 내쉬었고요.
또 그 전에 이틀 전에는 대통령이 무언의 협박 그 오부요원 청와대 초청해가지고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네. 사법부가 이런 판단을 내렸다는 것은 사법부가 살아있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 네네. 또 값진 그 성탄 전야의 선물까지 줬다 이런 말씀 우선 첫 번째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는 그 검찰개혁 관련해서 뭐 내용을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절차가 조금 하자가 있고 내용에도 2대2 두 분 양쪽 부분을 다 언급했습니다. 네네. 그거는 본안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기기 때문에 네. 저는 뭐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고요. 네. 지금까지 여당이 주장한 검찰개혁 관련해서 네. 공수처가 아직 시동도 걸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도 윤석열 그 총장과 또 그 많은 검사들이 지금 여건에 대한 수사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뭐 한직으로 보낸다든지 윤석열 총장까지 이렇게 내쫓게 한다는 것은 이 검찰개혁이 검찰 장악이다 이런 것을 극명하게 국민들한테 보여준 어떤 그런 신뢰가 됐다는 사례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네. 이 판결 나니까 대통령은 뭐 일부 사과는 했지만은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도 보냈고 또 많은 그 여당 의원들 홍위병 같이 말이에요. 그 사법부의 쿠데타라든지 법조 개혁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탄핵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상당히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한다면 네네. 이것이 정말 잘못됐다면 차기 대선 주자 이 선호도에서 이 윤석열 총장이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네. 5차를 넘어서 올라가는 이런 게 있었겠습니까? 그는 전반을 보고 여건은 좀 사죄하고 자기 어떤 평가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정치적 평가에 대한 얘기와 그런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주셨습니다. 이 민주당 방금도 박성중 의원께서 말씀해주셨지만 지금 김두관 의원을 비롯해서 이 탄핵론까지 나오면서 좀 강한 발언이 나왔고 당내에선 조금 자제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탄핵을 언급하시는 분도 있고 뭐 소위 신중론이라고 하나요? 네. 그런 입장을 취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각각의 입장에 더 유의미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탄핵 관련해서도 분명히 윤 총장의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네. 이번 법원 판단으로 확인된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의식이 더 높아졌죠. 이대로 검찰총장 수행을 하는 것은 검찰총장직을 수행을 하는 것은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그 검찰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를 네. 무너뜨리는 거다라는 위기감이 또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 조금 전에 그 박성중 의원님께서 윤 총장에 대한 어떤 대권 후보 지지도까지 얘기하셨는데 네. 자이든 타이든 본인은 뭐 자의인지 여부는 확실치 않지만 어찌되건 간에 이런 정치권에서 본인을 후보로까지 주자로까지 끌어다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검찰개혁 이슈를 이것과 섞어서 혼돈의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라는 절박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만 또 일각에서는 이제 헌재라든지 법원이라든지 정치권에서 결단해야 될 문제까지도 그 영역으로 넘어가서 심판되어지고 판단되어지고 최종적으로 마무리 지어진다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고요. 예. 저는 여튼 간에 이 상황 자체가 뭐 탄핵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만큼 하지만 그 이상의 정치적 결단으로서 윤 총장의 거치는 이미 마련이 됐어야 되는 이제 안타까운 사정이라는 점은 모두가 자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절박한 사정이라는 것. 이건 검찰 조직을 위해서도 더 이상 그 윤석열 총장을 필두로 한 수사가 얼마나 국민의 신뢰를 얻을 것인지에 대한 관점에서만 보더라도 향후 수사에 대한 검찰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검찰의 미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어가는 관점에서라도 윤 총장을 고소한다는 것은 검찰의 중립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흡사 특정 정파의 수장을 지키기 위한 정치적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 저는 이 모든 상황이 정말 비정상적인 상황이고 대통령보다도 또는 어떤 정치인보다도 우위적
독점적 권한을 누리고 있고 권리를 누리고 있는 이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재차 확인하게 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예, 박성중 의원께서 윤석열 총장의 여론조사 지지, 대권 후보 대선 후자 선호도 조사죠.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18세 이상 성인 남녀 204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까지 정치적인 면에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조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 지금 재보궐선거, 대선까지 선거 릴레이가 이어져 있는데 지지층 결집하기 위해서라도 탄핵 또 여러 가지 뭐 이낙연 대표는 민주당 입당 러시 이어지고 있다 이런 발언도 했거든요. 좀 당내 입장에서는 더 지지 결집층들 모아야 된다 이런 위기감도 있나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적 고려 아닙니다.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우리가 국민께 약속한 그리고 역사에 단 한 번도 이루어진 적 없는 검찰개혁의 마지막 능선을 넘기 위한 네. 결집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 개혁의 요구를 모아낼 필요가 있다는 데 절박함을 느끼고 있고요. 네. 저도 주말 사이 연휴 사이에 정말 매리성탄을 축성탄을 외쳐야 될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이 네. 검찰개혁이 또 자초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염려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셨을 것 같아서 너무 송구한데요. 네. 그동안 수많은 문자를 받습니다. 이제껏 받았던 문자와는 너무나 다른 절박함이었습니다. 네. 통상 문자 폭탄이라고 하면은 조금은 날선 반응으로 이제 자극적 언어가 있는데요. 정말 그 절박함이 느껴지는 제가 문자를 보고도 뭉클해지는 정말 어떻게 보면 항의성 문자인데도 이런 절박함을 정치권에서 못 담고 있다는 게 송구해지는 그런 문자들이 다수였습니다. 예. 박성중 의원님 지금 네. 이제 당내에서도 탄핵 발언이나 이런 것들은 좀 선을 넘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발언들도 보도가 되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지금 여당의 반응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시나요?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 탄핵이라는 것은 친문 세력의 마지막 발악이다. 결국 국민의 분노가 보고 자멸의 길로 갈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오히려 바란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어떤 검찰개혁 또 더 나아가 사법개혁 이렇게 해서 판사 검사를 모두 손아귀에 잡아 넣겠다. 그래서 3단계로 저희들은 추진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 1단계는 여러 검사나 판사들의 어떤 징계권, 인사권을 남용해서 어느 정도 묶어두고 지금 뭐 검사들 많이 날렸지 않습니까? 네. 판사들도 지금 뭐 우리법연구회, 국제법연구회 민변 출신들 위주로 많이 구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2단계는 지금 공수처가 이제 곧 구성이 됩니다만 공수처를 통해서 또 제압을 하고 결국 3단계에 저희들은 판검사 벌초를 하는데 이런 탄핵을 통해서 벌초한다. 역시 그 윤석열과 그 이하도 또 관련되는 여건을 수사하는 사람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조기현 부장판사가 지난번에 그 직무정지를 인용을 했습니다. 그런 판사라든지 또 정경심 유죄를 한 그 임정혁 그 건선우 김선희 부장판사라든지 이번에 판결한 그 홍순욱 부장판사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그에 해당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지금 뭐 어젠가 오늘 뭐 나오던데 집행정지 신청도 금지하는 네. 그 윤석열 방지 정청래 의원이 뭐 내고 있는데 네. 이런 민주주의의 반환법까지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은 뭐 정의당까지도 눈살을 찌푸리는 무모한 주장이다. 탄핵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본다면은 국민 뭐 자기들 극소수의 어떤 판은 찬성할지는 몰라도 국민의 대다수는 상당히 이것을 잘 알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여러 갈라진 의견이겠지만 또 이런 상황에도 여당은 검찰 개혁에 더 매진하겠다. 이제 검찰 개혁 시즌 2에 본격 착수한다 이런 제목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오늘 공수처장 후보 추천회 위원회에 진통이 있었습니다만 최종 후보 2인이 선정됐습니다. 이재정 의원님 뭐 앞서 얘기한 언급까지 연결해서 이 부분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이미 뭐 늦장 출발 정말 6개월이 넘습니다. 지각도 이런 지각이 없습니다. 이제 뭐 추천된 인물을 바탕으로 해서 최종 후보 1명 지명하고 또 국민의 눈높이를 청문회 거쳐서 더 늦추지 않고 공수처를 출범시키고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 대한민국이 탄생시킨 괴물 같은 조직 검찰을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한 한 걸음을 더 내딛는 게 국회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그 결과에 이를 때까지 국민의 대표로서의 의무를 게을리함 없애야겠다는 다짐을 하는 순간입니다. 네. 무엇보다 단 한 차례 반성한 적 없는 검찰 아닙니까? 네. 지금 99만 원 세트, 검찰 세트라는 그런 힐량까지 받아안고 있는 검찰입니다. 과연 어떤 목소리가 국민의 요구, 역사적 요구이겠습니까? 네. 민간인을 간첩으로 만들어내고 탈북자 간첩 사건을 비롯해서 여러 역사 안에서 국민을 핍박했던 검찰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단 한 번도 네. 달라졌다는 이야기 들은 적 없습니다. 그건 사람이 달라진다고 달라지는 것들이 아니라 제도 개혁을 통해서 기관 자체에 대한 정말 중립적 설계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한 번도 시도된 적 없습니다. 네. 이제 그 첫발 짓습니다. 부족할 수 있지만 공수처 출범부터가 그 시작을 알리는 신호에 불과합니다. 마지막 마무리할 때까지 역할 잊지 않겠습니다. 예. 자, 오늘 근데 비토권 없다 해서 지금 야당 추천위원들이 퇴장을 했었고요. 그 부분과 그다음에 김진욱 이 후보는 판사 출신이고 이건희 후보는 검사 출신입니다. 또 둘 중에 어느 부분에 대한 또 판단과 고려가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한마디 더 덧붙여서 얘기해 주시죠. 네, 검사 출신, 판사 출신을 염두하지 않습니다. 추천된 후보가 어쨌든 선택지 안에서 또 거의 결정권자는 대통령입니다. 어떤 선호도라든지 어떤 것을 떠나서 누가 되든 간에 이 공수처 출범이라는 사명에 대해서 또 강한 자신감과 강한 책임감을 느끼는 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야당이 네. 이야기하는 반대를 위한 비토권의 행사로 인해서 결국은 법 개정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네. 개정된 법률에 따른다면은 이 자체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거든요. 뿐만 아니라 어떤 위원회든 간에 출범을 막아서는 방식으로 본인 추천위원을 활용했던 그런 행태 이젠 좀 그만하시죠. 네, 자 야당 박성중 의원께서도 지금 이제 이 공수처장 후보 최종 2인으로 추려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공수처법이 이제 통과돼서 진행되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네. 다만 오늘 우리 조호영 원내대표가 현지까지 그분들한테 추천위원한테 보냈는데요. 네. 살아있는 권력에 사냥개가 되지 말고 역사 앞에 죄인이 되지 말자. 그리고 간곡히 이제 고소를 했는데. 네. 그걸 마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하는 걸로 또 비판하던데 우리가 그분들이 조호영 원내대표 편지로서 그렇게 마음을 바꿀 정도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이제 마지막 고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저희들이 이걸 하면서 사실 법 개정 전에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거의 합의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네. 공수처장 후보를. 네네. 그런데 갑자기 청와대에서 무슨 안 된다 이래가지고, 청와대가 지정한 인물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식으로 된다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 또 특히 저희들이 국회의장하고 다 합의된 것은 그럼 공수처장 추천할 때 공수처장은 최근에 공수처법이 다 통과됐으니까 4년 전에 통과된 대통령 특별감찰관 북한 인권재단 이사 같이 동시 추천하다. 너희들이 4년 동안 추천하지 않았던 거 그 합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다 무시하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관점에서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 저희들은 마지막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거죠. 예. 자, 박성중 의원께서도 지금 최종 후보 추천된 김진욱, 이건희 두 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희들은 이 두 분에 대해서도 지난번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에서 거부된 사람들입니다. 네. 한 번 거부된 사람을 또다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 말이 되질 않는다. 이런 말씀을 우선 저희들은 드리고 싶고요. 네. 어차피 대통령이 마음 먹은 사람을 시키려고 법 개정했지 않습니까? 7명 중에 6명이다 5명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렸고, 또 대통령이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장을 출범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시간표까지 제시했기 때문에 강제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굉장한 유감이고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실 걸로 저희들은 믿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일단 공수처의 시계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향후의 이슈에 따라서 저희가 또 모셔서 이야기를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오늘이 재보궐선거 100일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야권에서 먼저 좀 이슈를 만들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하면서 야권은 좀 고심에 빠지는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데, 안철수 대표가 명백히 국민의힘과 힘을 합친다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단일화에 대한 얘기만 나오고 있거든요. 박성중 의원께서 좀 입장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이번에 그 서울시장은 대선의 미니 대선입니다. 물러설 수 없는 승부처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네. 특히 안철수 대표가 출마를 해줘서 저희들은 굉장히 다행이다 이런 차원에서 어차피 야권 연대, 반문 연대로 통해서 후보를 단일화해서 이번 선거에 이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다행인 것은 최근에 12월 7일, 8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는 것이 서울 시민 중에 51.8%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뭐 검찰개혁 문제라든지 코로나 19에 대한 대유행의 백신 확보 문제라든지 부동산 세금 문제 또 박은순 시장의 성추행 관련해서 재보궐 선거 후보자를 안 낸다는 약속 문제 이런 것까지 같이 곁들여서 저희들이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하여튼 경선을 통해서 어떤 경선이든 저희들은 뭐 크게 한 세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 안철수라든지 또 이런 분들이 전부 들어와서 금태섭이라든지 들어와서 입당 후에 경선을 하는 방법도 있고. 네. 또 우리 내부 국민의힘에서 1차 경선을 해서 후보를 한두 명 해서 나중에 같이 하는 순차 경선이 있을 수도 있고. 네. 한꺼번에 전부 해가지고 하는 원샷 경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어떤 형태든 빅텐트 아래서 단일화시켜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 제가 또 서울시당 위원장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예, 여당도 입장이 궁금할 텐데 앞서 언급하신 다 정당별 지지도 얘기입니다.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실시한 12월 4주차 정당 지지도 조사였고요.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가 상승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재정 의원님, 지금 이제 앞서서 쭉 선거에 대한 입장이나 얘기를 들으셨는데 사실 좀 여당은 조용하고 지금 야당은 뭔가 많은 사람들이 나오면서 정권 심판론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다. 이런 평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안철수 대표가 불령적으로 국민의힘과 정치적 노선을 함께 해왔던 후보도 아닌 것이고, 네. 그리고 또 지금 대권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윤석열 역시도 외부 인사입니다. 네. 특히 자당에서 이런 정치적 구심령을 만들지 못한 채로 순차 경선의 가능성까지도 언급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당의 존폐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표시내지 않으시겠지만 지도부든 아니면 후보들 각자든 고민이 깊은 때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 자체가 보궐선거 과정에서 주도권을 잃게 될까 염려하시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저는 이것이 특정 후보를 중심으로 한 어떤 정치의 가능성으로 모아지는 것들이 아니라 여당이 정말 부담스러울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힘 자체가 국민께 보이는 어떤 가치 전략의 재정비를 통해 가지고 강한 힘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철수 후보든 윤석열 후보든 간에 소위 국민의힘 내부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던 그런 소위 태극기 세력이라고 불리우는 네. 그분들에게는 정서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으면서 또 차기 당권 자체는 그분들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묘한 권력적 스펙트럼 하에서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 구조라고 보거든요. 네. 저는 이것들을 정리해내는 힘이 있다면 그거야말로 가장 두려운 여당으로서는 가장 두려운 야당의 힘이 아니지 않을까 싶고요. 반문연대라는 가장 손쉬운 전략은 조금 제가 어떤 판단을 하거나 코멘트를 하기에도 아쉬운 거죠. 정치 발전을 위해서 야권 정비가 긍정적 방향으로 될 수 있고 그래서 여당 역시도 반성과 성찰을 전제로 한 미래 비전 제시를 통해서 국민께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선거 되길 바랍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이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단일화 얘기도 언급해뒀는데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김진애 의원 같은 경우는 너무 훌륭하셨던 분이죠. 특히 지금 부동산 문제에 대한 고민이 깊을 때 부동산 전문가로서 또 본인의 도시계획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출사표를 던지셨기 때문에 좋은 자원임은 분명합니다. 네. 다만 아직 이제 우리 후보군으로 이제 타천으로 거론되는 많은 분들이 또 각자 역할에서도 많은 점수를 얻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당내의 어떤 상황들 등등도
저희가 정확하게 어떤 말씀을 못 드리는 입장에서 각 네. 후보의 의중이든 네. 아니면 당내 알겠습니다. 후보군이든 정리되지 못한 차원에서 뭐 이런 네. 단일화라든지 그 얘기까지 언급하긴 그렇고요. 김민혜 네. 의원님 건승을 기원합니다. 예, 자 끝으로 시간이 좀 짧은데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박성중 의원께서 일단 한 1분 정도 총평으로 좀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대통령 뜻이니까 뭐 도덕성도 필요 없고 품격도 필요 없고 뭐 전문성도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뭐 막 진행되는 것 같고요. 또 한 번 마이 동풍이라고 너희는 지더라. 우리는 간다. 지금 청문 보고서가 채택 안 된 게 26번째입니다. 네. 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은 5년 합친 것보다 더 뭐 같은 수준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청와대가 청문회가 무용할 수밖에 없고 또 민주당 또 국회는 청와대 여의도 출장톱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게리 다이아몬드라는 스탠퍼드 유명한 정치학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조금 짧게. 네. 예,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한국을 들었는데요. 네. 대통령 권한이 너무 강화되고 네. 당권 분립이 견제와 균형이 너무 약화되고 네. 야당에 대한 무관용과 알겠습니다.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관 임명에 대한 총평이었고요. 이재정 의원님, 네, 답변과 또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뭐 SHLH 사장 역임하면서 부동산 정책 일선을 담당했던 그 경력과 또 이제 이해도 정책 전문성에 대해서는 이제 이미 판단이 있다고 봅니다. 네. 다만 지난 방송에 저도 언급했지만 후보자의 과거 발언이라든지 인식에 많은 문제의식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이제 진정성 있는 사과로 이제 그간의 사과가 보여지기 위해서는 앞으로 행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우려에 대해서 책임감, 무게감 있는 행보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책임감과 무게감 얘기해 주십니다. 두 의원님께서 코로나19 모쪼록 잘 예방하시고 또 도움 주셔서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어서 빨리 또 이 프로그램도 원래 진행자가 오셔서 잘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들도 힘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과 함께했습니다.